부산 송도와 다대포 사이. 부둣가는 제 할 일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활기를 띱니다. 머나먼 남태평양의 참치들, 그리고 한겨울 추위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고된 작업 환경과 싸우는 사람들. 10분, 20분만 있어도 서로 말을 무슨 싫어요. 길고 긴 여정 끝에 찾아온 수천의 화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출항의 시간. 만선의 꿈을 쫓아간 이들의 자리에 채워지는 오랜 그리움들. 이곳은 감천항입니다. 잘하고 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감천항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감천항은 국가보안시설인 국제무역항으로 출입증은 물론 트렁크 검색까지 거쳐야 출입이 가능한데요. 감천항에는 다른 항구에 비해 유난히 외국인의 방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은 이게 법무부하고 이게 연동돼가지고 이게 상위 허가사하고 여건하고 확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동으로 돼 있죠 이렇게. 주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주로 러시아 선원이 많고, 그러고 이게 선박 수리업자 우리 한국인은, 내국인은 이제 선박 수리, 그리고 하역. 크게 두 종류죠. 외국인 사람 중에 러시아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러시아 배가 주종이 이러니까 지금 보세요. 저게 31척 중에 러시아 배가 12척이나 있고 한국 14척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선원이 러시아 선이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감천항의 입출항 선박들 중에는 특별관리 대상 선박도 있습니다. 총 31척 중에 요주선박 6척 돼 있죠. 6척이 상류 허가서 미발급 배고, 그리고 무단 이탈 가능성이 있는 선박. 우리가 저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 평균 감천항 부두 상황실을 거쳐가는 사람은 5천여 명. 모두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감천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 동편부두 보안대장 신만섭 씨. 요주의 선박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국자 감시에 나선 건데요. 저희들이 다 요주 선박이기 때문에 헤엄쳐가 지나가면 바로 밖에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끝다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작업 끝나봐요. 화요일 쯤. 여기인데 네. 시간까지 오늘 작업 마무리 짓는다고 하던데 끝나봐요. 네. 그렇죠. 보안공사가 까다롭게 관리해야 할 대상은 요주의 선박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누굴까요? 배가 바로 출항하면 법무부에서 출고 심사까지 받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배가 해서 일주일이나 이렇게 대기 있으면 바로 수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선허가 입출을 받아 들어와 있다가 법무부 출고 수속 받고 이제 나갑니다. 김성호 씨. 예. 여기 있습니다. 30년 전 북항의 보조항으로 세워진 감천항. 그 후 감천항을 먹여 살려온 건 냉동 수산물을 가득 실은 원양어선들이었습니다. 부둣가에 낯선 깃발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깃발이요. 저 그겁니다. 라인맨. 라인맨요? 야, 라인 저 잡아주고 하는 거요. 라인맨 깃발. 원양어선 한 대가 예인선의 인도를 받아 부두로 들어옵니다.
줄잡이는 선박에서 던진 밧줄을 쇠말뚝에 거는 역할을 하는데요. 깃발은 입항하는 배에 줄잡이가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줄잡이 없인 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밧줄을 받아 거는 데는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쇠말뚝에 걸기도 전에 수천 톤을 지탱하는 밧줄이 팽팽해지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줄잡이의 대부분은 70대 어르신. 숙련된 솜씨로 재빨리 밧줄을 거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천항에 선박이 들어오면 바빠지는 이곳. 바로 부산 세관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랜덤으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니까 그 점을 좀 참조를 하고 직원들 협조하세요. 이것이 VMS라고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해상에서 많은 선박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또 선박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냐고 몰래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배 하나하나가 다 선박입니다. 오늘 이 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알리에트라고 하는 러시아 선박입니다. 이미 지금 접안해 있고 우리가 지금 바로 나가서 수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얼른 차에 빨리. 외항선 수속에 나서는 관세 행정관은 총 6명. 우리 감천에 보통 하루 한 100여 척 정도의 선박이 머무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70-80%가 러시아 국적 선박들입니다. 저배 알리에트, 지금 저 선원들 지금 일제 못 내리고 있지요. 우리가 수속이 끝나야 내립니다. 오늘 수속할 배는 3,700톤 규모의 러시아 국적의 원형어선 알리아트호. 이 커다란 배는 얼마나 먼 길을 달려 감천항에 온 걸까요? Зимой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рейс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месяца 3, наверное, максимум. Вот. После этого короткая стоянка месяца 1,5 в Корее и в Беринговом море. В Беринговом море рейс чуть длиннее, это полгода, как сейчас. 외국 선원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관문. 세관의 엄격한 수속 과정인데요. 작은 틈 하나도 놓치지 않는 관세 행정관들. 한번 열어 꺼내서 보세요. 라면인지 다른 물건이 들었는지. 외항선을 통한 밀수와 마약이나 총기류 반입을 막는 것이 이들의 임무인데요. 수속 과정이 까다롭지만 이를 거쳐야만 외국 선원들도 오랜만에 무트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감천항 인근 원양선원회관. 이곳은 외국 선원들을 위한 미니 백화점인데요. 일단은 공중전화 카드, 외국에 전화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가방, 캐리어. 더울 때 나갔다가 이제 겨울이 들어오면 일단 옷, 따시게 입는 옷, 또 이제 자기 나라 갈 때 기념품, 티.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한국 사람처럼 몇십만짜리는 없고 예. 최고 싸면서 큰 거 띄워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3X라지. 이런 티들은 6, 그러니까 한 5X라지 같은 티 같은 거.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외국 선원들은 때때로 이곳을 찾는데요. 인도에서 온 두 외국 선원이 쇼핑에 한창입니다. Now we are buying this best supporter. 고심 끝에 고른 물건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른 점심시간. 원양 선원회관 식당이 아직은 한산한데요. 메뉴도 라면과 정식 단 2개뿐이지만 주방과 홀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돼지 8개 다 나갔어요. 배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을 위해 감천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내려주고 차에 실어. 자. 왜 키를 내려? 아 참. 석주경 씨는 거의 매일 감천항으로 식사 배달을 다니는데요. 여기가 오늘 출항하는 배인데 아직 배가 아직 725 아직 안 들어왔죠? 입에 나가가 들어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배는 오늘 출항할 배라서 제가 도시락 주문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자, 오늘의 점심 배달은 나중에 배 들어오면 하면 됩니다. 이제는 눈에 훤한 감천항의 일상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아저씨들이 많은 것 같아. 뱃사람들요? 예. 우리만 아저씨들 배에만 계속 계시니까 배에 계시는 게 육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이고. 함부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요. 회사에서 안 나가게 하고 안에 음식을 따로 해먹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앞에 원양 식당에서 배달해서 하고 배우고 있고요. 네, 외국인. 네. 아, 저기서 나오면 안 되는가요? 네, 좀 도주 위험이 크니까요. 네. 도시락 맛있었어요? 베리굿. 이른 새벽. 어둑어둑한 감천항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좁디 좁은 컨테이너에 모인 사람들이 익숙하게 요깃거리를 나눠 먹는데요. 아무튼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갖고 요 반원들끼리 간단하게 먹고 이제 일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9명. 반장하고 이제 옷장도 치면은 13명인가 14명이네. 아, 그게 한 반이에요? 네.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7개만. 이제 육상 따로 본선 따로 7개까지. 밝으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모든 일을 다 해보진 않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노동 강도로 치면은 어디 가도 지지 안 된다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의 극상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저기 계신 분이 제 고등학교 때 운동부 코치님인데, 예, 운동부 코치님이셨는데 이제 코치님이 일로 와서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32번 가면 천하장사도 있는데. 백두장사도 있는데. 백두장사도 있는데. 씨름하다. 백두장사 출신도 있는데. 네버치면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데. 10명 들어오면은 한 6, 7명은 다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얼마 못하고. 첫날에 출근했을 때 다음날 옛날에 몸이 안 움직이는 게 며칠이 아니고 와가지고 중간 1시간 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럼 빠이빠이 10분 하고 도망간 사람 빠이빠이 1시간 하고 집에 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역에 나서는 하역사들. 두꺼운 작업복과 안전장비들로 단단히 무장한 채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감천항에는 컨테이너를 쓰지 않고 크레인과 밧줄을 이용해 운반하는 화물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화물은 30kg이 넘는 명태 냉동팩 수천 개. 강도 높은 작업 탓에 꼬박 이틀에 걸쳐 하역이 진행됩니다. 감천항 동편부두 한쪽에는 벌크 화물선에 실려온
시멘트 운반이 한창인데요. 배에서 일단은 S로 싣습니다. 실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지하 벨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 벨트가 돌아가면은 그 벨트에서 그 찌면은 밖에 내려면 다시 있어요. 저리로 끝까지 지하 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기계들은 시멘트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분진을 잡아줍니다. 곳곳에서 하역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감천항 식당은 새참 배달을 나갑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장에 도착한 반가운 새참 트럭이 고된 하역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메뉴는 고작 시래깃국에 밥이 전부지만 빈속을 채우는 뜨끈한 국물에 얼었던 몸도 사르르 녹습니다. 추우니까 막. 아 추워라. 10시쯤 해가지고 잠시간 아침 식사를 할 때 보통 안 하고 오니까 그 시간에 잠을 힘들잖아요. 그럼 지금 휴식 시간이 얼마큼 주어지는 거예요? 한 10분 10분 정도? 10분 15분. 그 사이에 이제 참 드시는 거예요? 새참을 재빨리 먹고 나면 짧은 휴식 시간에도 틈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뭐 이런 모자를 쓰고 춥대도 밖에 온도가 아니 나라서 얼마 춥습니까? 어창 20배 또 오래 되는데 주먹이라고 다리 주먹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일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 25분 됐어. 오늘은 참치배 하역이 있는 날입니다. 참치는 한 마리 한 마리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저울까지 동원해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대형 크레인과 냉동차까지 대기시키면 이제 원양어선의 어창을 열 시간입니다. 천막을 걷어내고 굳게 닫힌 문을 열자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하역 업무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참치 하역.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창의 문을 꽉꽉 닫아둔 걸까요? 이 참치 연승선은 이게 냉동 온도 보온이 핵심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뭐 안에 또 모포도 깔고 있고 지금 그걸 제거하는 작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는 지금 몇 도거든요? 영하 55도 이상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어창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겹겹이 닫아둔 크고 작은 문만 벌써 5개. 상자와 모포를 걷어내니 비로소 새하얗게 얼어붙은 참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창 입구까지 가득 찬 330톤의 냉동 참치들이 하나둘 어창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선원들이 수십 개월 동안 바다와 싸워 얻어낸 결실 참치를 드디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냉동 참치들이 감천항의 하늘에 떠오른 순간 줄줄이 올라오는 참치의 모습에 만선의 기쁨도 다시금 차오릅니다. 어창을 빠져나온 참치들은 어선박 하역대 위로 옮겨집니다. 종류도 크기도 천차만별인 참치. 가공 공장으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무게를 달아야 돼. 왜냐면 지금 어종별로 가격이 이제 어종이나 사이즈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합산 내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오종은 그냥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작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이제 그 중량을 개근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그 중량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참치를 하나하나 다 검사할 수는 없는 일. 참치를 잡아 어창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 무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몇 킬로 이상이다. 여기에다 건 거. 꼬리에다 건 거는 또 몇 킬로 이하다.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다가 아가미 다 땄잖아요. 그 안에 내장 무게는 얼마에 섰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다 보고가 됩니다. 수산 쪽에. 또 있어요, 장부가. 2시간째 계속된 참치 하역. 험하고 고된 작업에 어창에 있던 하역사들의 얼굴에는 온통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10분, 20분만 있어도 손하고 발은 여기서 시려요. 나중에 내려가실 때 이래 내려가시면 추워서 못 견디실 건데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카메라도 방전될 수도 있어요. 신발도 입고 신으시면 발 시려가지고 안 될 건데요. 제작진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 그 속에서 하역사들이 버텨낸 인고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영하 60도의 어창에서 나오면 한겨울 태양도 감지덕지. 손난로 하나로 언 몸을 녹이는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근데 유독 더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도 참고 해야죠. 먹고 살려면 가족들을 위해서. 몸을 녹이는 것도 잠시. 다시 참치 하역을 이어가는 하역사들. 남극의 온도가 영하 20도. 그에 비하면 어창의 온도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보통 한 30분? 우리도 발 실으면 하다가 발 실으면 올라가요. 동상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옷을 많이 입고 계속 움직이는 거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없잖아요. 발 안 실어요. 많이 추울 긴데. 너무 발 시려. 감당하기 힘든 추위 속에서 참치들과 사투를 벌인 하역사들. 이들에게도 드디어 새참 시간이 왔습니다. 형아 발 물어. 뭐하면 또 힘쓸까 아이가? 재석이 안 온다. 오늘의 새참은 멸치국수. 고명도 김치가 전부지만 허기진 배를 달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앞에서 휴식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참치가 또다시 하역대로 떨어지는데요. 생김새는 하나같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역사들은 어종부터 대략적인 무게까지 정확히 감별해냅니다. 이건 이제 눈다방어라고 비가이. 얘는 눈가방어 구분하고 황가방어 두 가지. 암놈, 순놈 구분하거든요. 이 눈이 보면은 얘한테 이제 우리 눈가방어라고 하고 비가이. 눈이 크다 걔가 비가이. 얘가 눈이 좀 크게. 저쪽에 들어가는 차하고는 가는 이제 눈이 좀 작고 거기가 좀 빼쪽하게 생겨. 너무 쉽게 말 안 넣어. 좀 빼쪽하게 생긴 건 순놈. 뭔가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암놈 좋아한다. 순놈 좋아한다. 요거는 이제 40kg 이상. 40kg 이상? 예. 근데 이 차에 들어오는 거는 40kg 이상. 방금 요거 들어오는 게 한 40한 2, 3kg. 이런 거는 100kg 넘어가고. 이거 담는 게 한 50 몇 kg.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편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다 무거워요. 우리는 이제 좀 머리 했다 보니까 연예인 붙어가지고 다 그런 것도 기술이고.
사역사들의 매의 눈 덕분에 냉동차는 금세 참치로 가득 찹니다. 참치의 행선지는 감천항 인근의 한 냉동 창고. 감천항은 전국에서 참치 원양어선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유명 참치 회사들의 냉동 창고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참치 냉동 창고에선 가공과 보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먼 바다를 건너 감천항에 온 참치가 드디어 소비자들의 식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커다란 참치들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네, 보통 등급별로 나누긴 하는데 기름이 많은 참치와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으로 A, B, C 이렇게 등급 선별을 하는 참치 선별장입니다.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참치의 등급은 꼬리를 잘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C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그 탱탱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렇게 전체 다 탱탱해 보일 때는 A급으로 두고 살결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C급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이는 것은 A급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육안을 봤을 때 나무의 그 나이테처럼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참치가 선도가 좋을 때 오그라드는 이렇게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나이테 모양이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A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A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C급인데 이렇게 탱글탱글한 정도가 덜한 것이 C급입니다. A급이라고 해서 참치가 신선하다, C급이라 해서 참치가 신선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판매처와 그리고 어떤 소비층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등급을 선별하는 것이지 참치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참치는 나뉜 등급별로 다시 분류해 가공에 들어가는데요. 바다의 귀족답게 만나기도 참 까다롭습니다. 가공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혹시 모를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건데요. 총 5가지나 되는 꼼꼼한 위생 절차를 거치면 드디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을 받아서 해썹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사하는 게 있어요. 어렵게 들어간 가공 공장에선 참치 해체가 한창인데요. 이곳 역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4계절 내내 15도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선별을 마친 참치는 먼저 머리와 가마, 울대를 절단하고 4등분을 합니다. 그 뒤엔 한국에선 취급하지 않는 뼈와 껍질, 지느러미, 그리고 참치의 피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오늘의 가공 참치는 바로 횟감용 참치 스테이크인데요. 모서리가 부서지지 않은 스테이크는 A급. 다시 등급을 나눠 참치회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출고합니다. 감천항 주변에는 냉동창고가 60개가 넘는데요. 이들 냉장 냉동창고에는 없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연근에는
고등어나 이런 갈치 종류는 많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외국 냉동 수산물로서는 외국에서 오는 물건은 뭐 맹태나 오징어 뭐 여러 가지 그 수산물 종류는 뭐 수백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원양어선의 28%가 모두 감천항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21개 항만 중에서도 원양 수산물 물동량으론 감천항이 단연 1등. 매일 수십 가지의 냉동 수산물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양이 많을 때는 얼마큼 와요? 대충 없지 확실히 뭐 이렇다 저렇다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크게 보이는 배가 냉동 운반선입니다. 외국에서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 일반 뉴질랜드라나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냉동 운반선인데 저 냉동 운반선으로 전체적인 물건을 뭐 3,000톤에서 많게는 7,000톤, 8,000톤까지 싣고 와가지고 그 항운 노조가 저기서 이런 차량에다 다 합차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각 냉동 창고에 각 하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방금처럼 저희들 회사에 입고되어가지고 냉동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황금어장에서 잡아온 각종 수산물들이 미로 같은 냉동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려 9,000톤의 수산물들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곧 우리 식탁에서도 만나게 되겠죠? 30년 전만 해도 호수 같은 바다에 20가구 남짓이던 어촌. 그 옛날의 감천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산 경제를 이끄는 물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감천항과 바다가 가장 처음 만나는 곳. 이곳에는 언뜻 봐도 오래돼 보이는 낚시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지가요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전에는 여기 어땠었어요? 그때는 고기도 많았고 공기가 일단 좋았지요. 그때는 공기도 좋고 뭐 배도 안 되고 그래 바닷물도 참 좋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 바닷물 떠다고 그거 참 서거시 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물이 수도가 없을 때는 그 정도의 바닷물 깨끗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기수도 없이 발전기 돌려가 장사했어요. 근성 있어 보이던데. 그 정도 얘기는 사람들 그리 많이 왔어요.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그때는 2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노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퍼지지만 옛날에는 이제 일 마치고 사람들이 일요일날 한 달에 한 번 놀고 그때는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다 보니 그랬다며. 그러다 보니 놀러 오는 곳이 이쪽밖에 없는 게라. 감천항 방파제 하면 여전히 부산 사람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회자되는 곳인데요. 찾아오는 이는 줄었지만 다행히 생활 낚시꾼들은 종종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시사철 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천혜의 낚시터이기 때문이죠. 잡았네요. 뭐 잡은 거예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요? 네. 그리고 뭐 여름에 고기 칼질하고 할 때는 텐트가 석 줄로 서가지고 저 입구까지 텐트 서가지고 사람 발 디딜 데 없이 하루에 한 낚시객이 한 15,000명 정도 왔을걸요. 그 정도로 많이 와요? 엄청났어요. 뭐 일본에서까지 취재를 5번이나 왔다 가고.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바로 고등어. 미끼를 넣는 족족 입질이 오는 탓에 아이스박스는 물고기들로 이미 만원인데요. 오늘 느낀 손맛을 못 잊어 다시 또 이곳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배에 붙어선 자그마한 배 한 척. 뭘 하려는 걸까요? 작은 배의 정체는 급수선. 조금 전에 던진 호스로 물을 공급하는 모양입니다. 양이 얼마큼 됩니까? 60톤이야. 60, 60톤. 60톤. 보름 쓰겠네요. 물을 공급받는 배는 먼 바다를 건너온 원양어선. 배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명태잡이. 그럼 명태 지금 잡아 오신 거예요? 예, 잡아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베링에서. 러시아. 베링. 그럼 얼만큼 작업하신 거 한번 가보네요. 한 7개월에서 8개월 사이. 지금 8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 어제 들어오셨어요. 왠지 들떠 보이는 김경호 씨. 곧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역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찾아온 점심시간입니다. 밥과 국이 전부였던 새참만으로 폭풍우 같은 하역을 버텨낸 하역사들. 접시 가득 담아낸 푸짐한 점심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반가운 얼굴도 보이는데요. 이제 오전 작업 끝나신 거예요? 네. 어땠어요, 오전 작업? 작업 수월하게 돼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이나 더 이어지는 명태 하역 작업. 마침내 하역이 끝이 납니다. 땀이에요, 뭐. 땀을 어디 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아침에 7시 반부터 작업해가 지금 8시부터 지금 마친 것 같아요. 지금 몇 시? 2시 다 됐을걸요? 2시 됐나? 그렇게 보면 마치는 거는 좀 빨리 마치네요. 빨리 마칩니다. 보통 이 시간에 마치면 다 보면 돼. 3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제야 긴장의 끈을 푸는 하역사들. 됐습니다. 코코넛 있는데 옛날에. 지금 영하가 넘는 날씨인데 안에 있다 나오면 몸에 열나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몸도 빨개져요. 여기 오면 살 다 빠집니다. 오기 전에는 몇 킬로 했어요? 75kg 나간다. 130kg. 지금 100kg. 예. 요 뛰어들어 한 15kg 빠졌어. 예, 나가면서 바뀌어버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참치 어선에서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하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손 조심들 해라잉. 다치면 안 돼. 손 조심해, 손 조심. 천천히, 슬로슬로. 기나긴 선상 생활을 끝낸 선원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조업을 얼마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21개월요. 21개월. 예. 21개월 전에 떠나셔가지고 지금 오신 거예요? 예. 앞에 2016년 3월 5일날 출항해갖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1개월 10일 걸렸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도착하니까. 뭐 배를 지금 배를 벌써 아마 30년 탔는데 맨 그렇지요. 그래도 가족
가족들도 안 보고 싶으세요? 가족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딥니까? 뭐 외국 사람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하역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일한 선원들. 아 몰라 지금 추워 죽겠어. 옷도 지금 얇아갖고 추워 죽겠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빨리 가봐. 가족 봐야지요. 아, 또 고마진 건 한게. 수고하세요. 오늘은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참치 원양어선의 출항날. 아침부터 부둣가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거는 뭡니까? 요 담요. 전기 담요? 담요. 전기 담요가 왜? 아 전기 담요가 이 에어컨을 안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몸이 좀 춥고 오면은 체온 좀. 선장 송이철 씨와 선원들은 다시 오랜 바다 생활을 시작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라. 뭐 전화기 들어가요 형님? 저 배가 나와놨어. 725 출항을 해서 온다. 배 곳곳을 둘러보는 선장님. 출항 전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가가 네, 베트남이요. 네. 네, 선장님 출장이다. 수자 식당에서. 식당 있어. 회도 잘해. 예, 잘했어. 그럼 얼마큼 있다 오시는 거예요? 18개월. 18개월 한 20개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좀 잡잡하지요 사실은. 가족과 딸아이들. 서른 대는 다 하겠지요. 선장보다도. 지금 몇 년간 배를 타고 오셨어요? 나요. 78년도부터 배 탔어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30. 거의 40년 가까이 네, 되네요. 40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낸 선장 송이철 씨. 우리부터 그럼 11시. 집사람. 다시 20개월을 떨어져 있을 두 사람. 그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써 다 표현을 못합니다. 말로써 표현을 못합니다. 서로가. 어떨 때는 조금 또 빠르게 나갈 때는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있다가 또 나가면 한 20개월 남짓 있다가 그렇게 반복되죠. 멀티 않네. 아 예. 자기 누나가 이거 다 사람을 한다 지금. 예. 아저 어디다가 다 누가 어디다가 하면 된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작은 선물 주머니. 부디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누님이 좀 기분 좋으라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출항. 지금 배 나가 베리굿. 네. 베리굿. 자. 아침에도 어머니 통화하니까 또 막 하고 싶던데. 당연히 그렇지. 그래 열심히 하자. 이번 출항을 함께하는 선원들은 총 23명. 이들을 격려하는 것은 선장의 몫입니다. 몸 건강하고 고기 많이 잡고 올게. 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배웅 나온 가족들과의 짧은 인사가 끝나고 곧바로 출항이 시작됩니다. 이번 출항배 역시 남태평양으로 참치 조업을 떠나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오래 25개월 후에 돌아오는 원영어선입니다. 동생 오늘 출항하는 날. 마음 어떠세요? 아유 참참하고 아프죠. 2년 넘게 있을 텐데. 많이 안쓰럽고 왜요? 저 웃는 거 맞지? 일부러 저러잖아요. 잘하고 와. 떠나는 이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울음을 참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은 걱정 말고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길. 멀리서 주고받는 인사로 그 마음도 전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무덤도 말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나갈 때만 되면 그러네. 지금 이제 3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원양 수산물 물동량 전국 1위. 과거에 비해 많은 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곳 감천항의 명성은 빛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감천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며 항구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리고 만선의 꿈을 안고 떠나는 이들과 기나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오늘도 감천항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